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뭐 너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인터뷰 요청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많은 저희 경쟁 채널들에서도 소장님을 모시려고 다들 약간 안달이 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네. 우선 저희가 항상 요즘 이 질문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정책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책 얘기를 뺀 시장 분위기를 얘기를 해야 시장 되나요? 분위기, 전반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일단은 정책이 일단 안 나왔다고 가정하고 네. 시장 분위기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빠르게 하락장으로 진입을 한 분위기. 진입한 상황이고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금 하락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예상은 2022년 같은 경우는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넘어가는 정책이 네.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정책의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남아 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빨리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급매물 위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하락해서 특히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강하게 지금 먹히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네. 다 지금 빠르지 않나. 시장이 속도가 빠르지 않나. 정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른 거의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13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고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네, 정점을 찍은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렇게 빠른 하락세도 좀 멈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네. 금리와 시장과의 관계를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금리가 절대적이다. 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금리와 시장이 방향이 같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금리가 또 아예 영향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두 부류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고요? 물론 다 다르겠죠. 이제 제가 완전히 증명한 건 또 아니니까. 네. 저는 2차 요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요인의 특징은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네.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네. 거의 힘을 못 내는 그게 이제 2차 요인의 특징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 대입하는 거의 모든 요인들이 다 2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호재, 네. 부동산에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럼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 호재가 생기면 그렇죠. 영향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호재가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요. 네. 그러니까 금리도 이제 제가 그렇다라고 2차 요인으로 규정하니까 네. 그럼 이거를 시장에 대입해 보면 지금은 시장과 방향이 같죠. 금리가. 그러니까 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하락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네. 멈추거나 혹시 인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을 돌릴 수는 없어요. 돌릴 수는 없는 요인이 2차 요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네. 다른 더 강한 하락 요인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을까. 뭔가요?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네.
근데 인구 감소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시점은 앞으로 꽤 멀게 남은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같으면 네. 큰 힘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인구도 그러니까 2차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적게 감소하냐 많이 감소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시장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구 요인을 굳이 갖다 대지 않아도 네. 금리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하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이제 하락 요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이제 누구나 반박하기 어려운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지금 누구나 아무도 반박하기 어려운 그게 바로 인구 감소죠. 왜냐하면 수요가 줄고 있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과 그 요인의 방향이 같으면 네. 절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게 떨어지냐 많이 떨어지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는 어쨌든 하락 요인이고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 인구 감소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누가 반박을 합니까? 왜냐하면 결과가 같은데 야 인구 감소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아. 그러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이게 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박할 수 없는 요인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 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인구 감소고 금리 인상이고 전부 다 2차적 요인이라면 네, 하락장을 만드는 1차적 요인도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있어요. 뭔가요? 하락장을 만드는 1차 요인은 첫 번째는 일단 대중심리고요. 대중 심리.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정책이에요. 음. 정책의 일종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상승을 막기 위해서 네. 규제의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30번에 가깝게 쏟아내는데 사실 그때마다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규제 때문에 올랐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규제가 나오기 전에 네. 이미 제가 책에다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시장은 규제를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이깁니다. 네. 시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한데 그럼 규제 때문에 왜 하락하느냐? 이 강한 시장의 에너지를 규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 꼭대기가 되면 네. 시장의 상승 에너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규제가 조금씩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누적 효과. 누적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운동 법칙, 그 물리학의 법칙에 보면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게 많아지면 네. 나중에 어느 정도 양적인 효과가 생기면 이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네.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불을 떼는 게 이제 양적 효과죠. 불을 네. 떼는 게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지만 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물이라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게 끓어오르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질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을 계속 떼게 되면 양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 누적된 효과가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회 현상도 항상 어떤 양적인 게 이렇게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누적된 게 네. 누적돼서 쌓여 있어야 그게 나중에 비로소 그 누적된 효과가 발휘를 하게 돼요. 그게 규제의 누적 효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처음에 상승장을 만들었던 것도
그 전에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 네, 당연한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상승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점점 상승 열기가 커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사람, 예, 그리고 시장에 원래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만 사는데 두 개, 세 개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이 일어났던 거고, 그거는 정부가 지나올 때마다 정부가 했던 행동들이 네.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걸로 나중에 이제 비로소 효과가 나요. 그러면 자, 지금 이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언제 효과가 날까요? 이것도 한 5년 뒤에는 네, 또 상승장으로. 나중에 되면 이 상승의 효과에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금리 인상은 2차적인 요인이고 네. 그래서 하락의 뭐 속도를 조금 가파르게 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었더라도 하락장은 왔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금리 인상이 오기 전부터 하락장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2022년 같은 경우는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정체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좀 더 빠르게 하락이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하락하지 않았냐? 하락합니다.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네. 이미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는 이미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속도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정체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 절벽은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래 절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거래 절벽이 왜 일어나느냐?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거든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은 이제는 이제 상승이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손뼉이 서로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연적으로 누가 간간히 방향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네.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계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은 상승장의 다음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필수적인 현상. 필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지금도 오히려 이제 더 버티는 네. 아파트들이 꽤 많을 거란 얘기죠. 네. 정체기가 되면은 급락 거래들은 별로 안 일어나고 버티는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규제 완화 속도도 굉장히 느리겠죠. 네. 시장에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데 정부가 뭐하러 일부러 규제 완화를 빠르게 합니까? 안 하죠. 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지금 규제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규제 완화책이 굉장히 그렇죠. 빨리 세게 나온 거죠. 거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그 2022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대중심리를 잘 읽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아이러니가 들어갑니다. 아이러니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시장의 상승 동력이 거의 이제 상실된 상태가 갖춰지는 거죠. 그렇죠. 2021년 말부터 이제 상승 동력이 약화된 그런 시장 상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멈추게 하는 크리니트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매도자의 과한 욕심이에요. 과한 욕심. 이거는 그냥 대중심리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싸게 팔고 싶은 욕심이라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상승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10억에 거래됐으면 전부 다 그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15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억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과한 욕심. 근데 과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 11억에 팔았는데 12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1억에 판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나쁘겠죠.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내가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진짜 4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아마 만약에 2억에 사서 네. 2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더라도 10억을 벌은 기분이 아니고 네. 4억을 손해봤다라는 그 기분이 더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례가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아들들의 그 네. 고모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안 보셨나요? 거기에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새롬 기술, 옛날에 새롬 기술이라는 주식 그게 이제 다른 용어로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벌집 송중기는 얘가 38만 원까지 올라갈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모한테 10,000원에 사서 4만 원에 팔게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게 10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고모는 지금 10,000원에 사서 4만 원에 팔아가지고 4배, 거의 4배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행동을 하거든요. 네. 맨날 주식만 바라보고 회의하는데 막 아무것도 안 보고 주식창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뭘 하냐?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10만 원에 들어가. 아이고. 10만 원에 들어가서 오르는 거는 잠깐 기분 좋다가 네. 38만 원 찍고 떨어지면서 쭉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15억이 될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면 중간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네. 그냥 저절로 과한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게 누구 한 사람이 예외가 없이 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매도 호가가 다 15억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만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갑자기 덜컥 여기서 이제 매수자는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네. 탈락을 하는 거죠. 규제 때문에 네. 매수자들이 점점 탈락을 해요.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매수자들이 그래도 이제 쫓아가서 사고 싶은데 네. 11억이나 12억 정도면 사겠는데 15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면서 손뼉이 안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 단절, 네. 절벽이 딱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순간이 생기면 이제 이제 끝났다. 네. 상승장에서의 더 이상의 상승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은 멈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근데 그 시점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추셨을까요? 그게 이제 호가 벌림 현상이 네. 이 한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분석하신 내용이 또 최근에 출간하셨던 책에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사실 저희가 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네. 이 최근에 그 출간하셨던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팔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승세가 좀 멈춘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코노미 방송을 계기로 이게 다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책은 사실 좀 소개를 하자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좀 생소했던 거죠. 사이클에 관한 내용들이 생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제 이론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일종의 차용을 해다가 이걸로 부동산을 좀 설명하면 네. 좀 조금, 사람들의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 대가들의 명언들을 타이틀로 놓고 그걸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풀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장에서는 주로 이제 하락. 네. 그때는 이제 좀 그 한참 상승장이 이제 끝 무렵에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상승한다. 이쪽으로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제 좀 편견을 깨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올 건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그거를 대부분은 모른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은 뭐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 같은 경우는 그럼 하락만 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거는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상승도 하니까 그럼 그거를 대비하고 적당히 응용하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책을 읽고 나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릴 수 있겠네요. 조금은 더 열릴 수 있고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입문서에 가까운 거죠. 네네. 그냥 사이클이 이런 거구나. 사실 제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환희에 팔아서 공포에 살아.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나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누구나 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이 환희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환희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이 공포 같잖아요. 공포잖아요. 그러면 공포에 살아. 그럼 지금 살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면, 그럼 나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사이클의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당장에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을 알면서도 그 사이클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정확한 그 사이클의 기준,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제시한 사이클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없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최초로 첫 번째, 두 번째 책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저는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바닥의 기준이 되고 꼭대기의 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초로 제가 제시해 준 그런 책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약간 입문용 개념으로 이제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반복해서 이제 읽어봐야 사이클에 대한 좀 개념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